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국어의 북세곡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래는 기행가사이자 장편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라는 갈래 자체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 가사는 몇 가지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삼인곡, 송민곡 같은 작품이라든지 관동별곡이라든지 상춘곡이라든지 학교마다 여러 가지 작품으로서 가사를 배우겠지만 가사는 일반적으로 글자 수가 반복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 그래서 3, 4조나 4, 4조가 기반이야. 그러니까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든지 네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는 형태. 그 다음에 한 행을 끊어 읽는 데에서 음보율이라고 하는데 사음보가 기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음보가 연속체, 그러니까 사음보가 연속된다는 건 행이 계속 연속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음보가 돼 있는 것들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수의 제한이 사라지는 요런 특징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마지막이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동일해. 그래서 3호, 4,3을 기반으로 이거에 맞게 뭐 두구 이하로 달라지면은 우리가 정격 가사라고 하고 두구 이상 달라지면 변격 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격과 변격이 있는데 얘는 시대로 나누셔도 돼요. 얘가 조선 전중기라면 얘는 조선 후기다. 그래서 가사라는 형식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장편이라니까 당연히 길어졌겠지. 그럼 조선 후기가 조금 예상이 되셔야 돼. 더군다나 시대현 시를 사실주의고 비판적으로 전달한다면 더욱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기행입니다. 여정 견문 감상을 기반으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걸 보통 보여주는 게 기행이잖아. 그러니까 더 사실적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작가가 암행어사라는 게 이 작품의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보통 가사들은 사대부들, 관념적인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쓰거나 가끔 서민 관련된 중인, 성인, 서민에 가까운 중인들이 보통 쓰는 게 기본이었는데 아메어서가 쓴 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것으로 민정, 서민들의 생활을 체험하고 그들에 대한 애민 정신을 보여준다는 게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음보 연속체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정형적인 형식이 정해진 운율감, 그래서 정형시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자가 암행어사라 했지. 백성의 문답이 나와 있지.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서도 이 문답은 대화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인 포인트인데 누구도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냐? 백성들의 삶도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음, 자신의 삶도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가 힘들다는 것도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걸 덜 잘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문형이나 서리법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조선 후기라는 것들을 보통 기본으로 본다면 국문입니다. 국문. 왜냐면 백성들과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국문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유리하겠지.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화자의 대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 현장, 그 다음에 또는 일상 어휘, 방언, 백성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말투 이런 걸 실제로 말하듯이 전달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말하듯이 전달하기 때문에 현장감이 올라가고 사실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나 반복, 그 다음에 대꾸 이런 것들이 사용되니까 오늘도 형성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풍자, 비유를 활용해서 관리와 현실의 삶을 보여주고 남의 말 인용 당연하겠죠. 대화니까. 그 다음 화자가 물에 빠진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동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이런 기법도 나타나는 작품이다. 그래서 작품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스토리, 흐름 이 정도 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은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북새곡은 국왕이라는 사람이 암행어사의 임무를 띠고 추운 겨울에 북관을 지나면서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기행가사입니다. 현존하는 국문시가 중에 암행어사가 쓴 유일한 작품으로 백성들의 삶의 모습, 관리들의 실정, 북한의 풍경, 그에 대한 화자의 감상, 어사 임무의 수행의 괴로움 이런 것들 어떻게? 그렇지. 아까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전달한 작품이다. 한번 본문의 내용으로 가볼게요. 뭐 내용 자체가 이론이 어려운 건 없었으니까 온성이 멸리론고 우리말이 지쳤구나. 얼마나 긴 아까 기행이랬잖아. 이 어사또로서
기행, 가는 과정이 여정이 얼마나 길었으면 말이 지칠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서성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먹이려고 하니 호련히 소주 장사 앞에 와서 팔려고 한대. 그러니까 호객행위를 하는가 보지. 그 술을 먹어보자. 지쳤으니까 이 술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촌인의 솜씨가 아니다. 그 말은 뭐야? 그치. 술이 일반 서민의 솜씨가 아니란 얘기야. 분명 광가술일세. 그 곡절 모르겠는가?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술 즐김을 태수가 들었더라. 약간 예상이 우리가 제가 뒤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상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지금 관리들이 이 암행어사가 오는 걸 알고 태수가 듣고 미리 좀 대접을 하는 게 아닌가? 미리 도깨비저와 여기 또는 옛날 둘 중에 하나로 문맥에 따라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가 좋겠죠. 여기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이 오는 손님을 누구겠어? 암행어사겠지.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들으니 아른 채 무엇하리 아는 척을 해서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가 암행어사인지 알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지. 담뱃대 둘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옥노와 진배 없네. 그만큼 좋은 술과 다름이 없다. 유심하더라 이 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지금 보시면 지금 약간 대화가 보이는데 부사한테 지금 부르면서 너가 언제부터 날 알았냐?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야. 여기에서 종성각이 50리나 된다 하니 바삐 가는 저문길에 얼음 밑에 빠지거나 벗어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 자기가 바쁘게 가는 길에 저물었대. 날이 저물어서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차가운 물, 얼음에 빠져가지고 동태가 생선 얼린 거죠. 명태 얼린 게 동태니까 그 동태처럼 자기가 얼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아까 그렇지 자조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게 여기 나왔네. 이 몰골과 이 거동, 이 모습을 남을 보기가 부끄럽구나. 많은 사람 중에 출두하고 남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여입니다, 남여. 그래서 남여는 신분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이 타는 가마를 생각하시면 돼. 남여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 들이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겠는가? 이 발이라는 건 사람 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짜장면집 가면 쳐져 있는 발 있죠? 주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여라고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가. 그러면 이렇게 네 사람이 들고 가겠지. 거기에 이렇게 주렴을 들여어 놓은 거야. 그럼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본다는 거지. 그 발을 들이는데 누가 두려워 하겠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동태처럼 부끄럽게 자조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됐지. 그러니까 누가 날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형색이 좋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앞에서 이렇게 높은 남해를 타고 가면 신분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거기에 발까지 들였어. 그럼 굉장히 높은 신분인 걸 알 수 있겠지. 그렇게 가도 날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 왜? 너무 행색이 초라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앞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약 여러 달 줄이다가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장하건만 하나나 살로 가랴. 오랫동안 암행어사로 암행 자체가 몰래 다니는 어사잖아. 그래서 비리나 이런 걸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못 먹고 맨날 걸어 다니고 말도 못하고 남여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암행어사 출두 들어봤죠? 추장전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 그렇게 출두해서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살로 갈 리가 없다. 몸 상태가 그만큼 좋지 않다. 여러 날 칩 떨다가 더운 방에 추위에 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이 열이 나니 먹느니 생수로다. 왜? 왜 떨었겠어? 그렇지. 이렇게 암행어사로 돌아다녔으니까 당연히 추위에 떨면서 살았겠지. 그러다가 방에 들어오면 뭐만 먹히는 거야? 그치. 냉수만 먹히는. 누구라서 어사 벼들 좋다고? 하던가 누가 어사가 좋다고 했냐. 봉고파출 쾌한일가 형문곤장 참아 하겠는가. 봉고파직 그러니까 파면시키는 거 또는 형문 곤장 이런 것들은 뭐야? 그치 형벌을 내리는 거 차마 어찌 하겠는가. 그 말은 뭐야? 하기가 어렵다. 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파면해버리면 직업이 없어지는 거고 돈을 못 버는 거고
형문이나 곤장을 때리면 육체적 형벌을 처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하기가 어렵다. 못한 일이 못할 일이 마지못하니 제 심정 글러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고통스럽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송사는 재판을 얘기합니다. 재판에 진 것이 원통하여 몹쓸 말을 지어내니 모르는 사람이 어찌 알겠는가. 그 말을 고지 듣는구나. 고맙다니 잠깐이고 원수는 대대로다. 그러니까 이 송사에서 내가 만약에 형벌을 준 쪽이 있고 이긴 쪽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고마워하고 이 사람은 원수로 생각하겠지. 얘는 금방 그때뿐이야. 근데 얘는 대대로 나를 원수로 삼겠다.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암행어사로서의 고통이야, 고통. 몇 달 몇 날을 줄이고 배고프고 이렇게 살다가 아무리 좋은 거는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추위에 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가면 냉수만 먹고 누가 벼슬이 좋다고 했나 누가 암행어사 좋다냐는 거야. 이렇게 남에게 고통 주고 그게 내 마음에 맞지도 않고 재판에서 이긴 사람은 고마운 건 잠깐이고 진 사람은 나를 대대로 원수로 삼고 이런 암행어사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괴롭기는 저 혼자나 못할 것이 어사로다. 그래서 암행어사로서의 고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경험의 실상과 외적 대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이 국강의 북세곡에서는 장면 속에 묘사된 행위를 통해서 정서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화자의 대상과 해악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 부분들이 아까 얼음물에 빠져가지고 동태가 된 부분 그 다음에 가슴에 열이 나서 뜨거운 방에서 냉수 먹는 부분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기출에 이미 나왔었으니까 이 작품 뭐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간단한 작품이고 뭐 다른 작품에 비해서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이하게 일반적인 작품과 다르다. 조선 후기에 사실적이고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또 특이하게 암행어사가 썼다. 현장감이 있다. 요런 부분들을 암행어사의 고통을 쓴 것이다. 이런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작품으로 크게 어렵진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습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